자, 이번에는 품목을 추가를 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역을 작성하던 도중에, 그러니까 입력하던 도중에 여기 내역 입력 화면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죠? 자, 내역 입력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 입력하던 중에 내가 필요한 항목이 없을 경우에 그때 이제 바로 만들어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이제 품목을 하나 만들려면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제일 위에 보면은 전체 자료가 있고 공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 위치가 어디에다가 만들 것인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전체 자료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에 2024년 5월 품목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4년 5월 품목군에다가 이제 하나의 품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품목군을 사용하는 다른 모든 공사에서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공사 자료 여기다가 이제 만들게 되면 이 공사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전체 자료로 넘겨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단 만들 때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하고 이제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공사에도 계속 쓸 것이면 전체 자료를 선택해 놓고 만드시면 되고요. 이 공사만 적용하고 말 거다. 그러면 공사 자료를 선택해 놓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자료를 선택해 놓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드는데 일단은 내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인라인 펌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냥 인라인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인라인 펌프라고 이렇게 있죠, 그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펌프 규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뭐 생산 회사들도 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와중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이 없을 때 이제 새로 이제 하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려면 일단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일단 만드는 거예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품목 추가, 1위 추가, 단산 추가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품목 추가로 들어가시면 돼요. 품목 추가 들어가서 자, 여기에 보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인라인 펌프를 일단 검색을 해서 이 항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를 눌렀기 때문에 이 인라인 펌프에 대한 이 분류명이 이 분류가 가지고 있는 분류명이 여기에 그대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류에다가 만들고 싶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품명 규격 단위를 입력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분류가 아니라 다른 분류에다가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분류 선택 이 버튼 누르셔 가지고 다른 분류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다른 분류를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대분류는 설비 자재에, 중분류는 기계 장비류에, 소분류는 펌프 모타류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항목을 만드는데 이 분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분류가 없다. 그럴 때는 분류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이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분류를 만드는 거는 자, 이 화면 닫을게요. 닫고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분류 순위 있고 트리가 있습니다. 자, 분류 순에 가셔도 되고 트리에 가셔도 되고 내가 만들고 싶은 위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사용자 대분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분류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대분류라는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대분류 추가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요거 누르셔 가지고 여기다가 대분류 여기다가 사용자 대분류 자, 요렇게 해가지고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요. 제가 1번까지는 요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대분류를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가 누르면 이제 대분류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분류에 들어갈 중분류.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중분류 추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사용자 중분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분류에 대한 또 다른 소분류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에서 소분류 추가.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소분류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만들었고요. 세 분류는 필요하시면 만드시면 되고 세 분류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세분류는 없어도 되고 품명 분류는 여기서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품목 추가 있죠? 여기에 추가 버튼 눌러서 품목 추가해서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 적히는 이 품명이 여기에 품명 분류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품목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품목을 추가를 하실 때 품명 부분에다가 인라인 펌프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그 명칭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규격 부분에다가 제가 5.5kW 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단위는 대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옆에 버튼 누르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대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적용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 부분에는 여기 보면 품명, 규격, 단위, 구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이제 품명, 규격, 단위까지는 똑같더라도 구분이 다르면 다른 항목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품목이라는 거는 품명, 규격, 단위, 구분까지 똑같은 게 이제 하나의 동일한 자재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라인 펌프 5.5kW짜리 자재가 있을 때 만약에 이미 만들어진 항목이 있는데 새로 이제 다른 발주처에 다른 단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구분에다가 그 발주처 명을 적으셔 가지고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품명 규격 단위가 똑같더라도 구분이 다른 항목으로 인식을 해서 추가가 되고요. 단가도 다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분 부분에는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비고에다가는 뭐 요거는 뭐 어느 곳에서 뭐 이렇게 단가를 가져왔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셔도 되고 요거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이 항목에 대한 비고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품목 구분이라고 있어요. 품목 구분. 자, 요거 눌러 보시면은 자재 노무 경비가 있죠. 자, 여기 그리고 손료라는 항목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항목은 자재이기 때문에 자재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통화 요거는 이 항목이 이제 건설 장비일 때 건설 기계 있죠. 뭐 굴삭기라든지 뭐 이런 장비들 그런 장비들은 보통 이제 지금은 1,000원 단위로 다 나오지만 예전에 달러 단위도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통화 단위를 선택을 해줬어야 됐어요. 이렇게 1,000원 단위, 달러 단위, 유로, 엔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자재일 때는 요거 지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빈 걸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 구분도 마찬가지 여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 항목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 자, 공산품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하나가 만들어져요. 제가 사용자 대분류 여기다가 만들었거든요.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거 추가하실 때 품목 추가할 때요. 품목 추가할 때 여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 분류 중에 설비 쪽에서는 저희가 손료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배관 자재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기 자재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내가 지금 만드는 게 만약에 배관 자재다. 배관 자재이고 뭐 배관의 몇 퍼센트 이런 잡자재비에 대한 그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우측 편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편에 보시면 손료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손료 환경 여기 요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손료 환경 창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특정 손료 탭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특정 손료 탭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요거는 사용하는 손료 명칭입니다. 잡재료비 해서 보온재의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 지금 현재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온 자재로 계산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분류명이 있습니다. 소분류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있는 자재들만 보온재의 몇 퍼센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관 배선 뭐 이런 거 있고 도기류의 몇 퍼센트 이런 것도 여기 보시면 대변기
세면기, 소변기, 뭐 기타 독일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죠. 그죠? 이 소분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이 항목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관자재다. 지금 만드는 게 관자재다. 그러면 이렇게 관의 퍼센트 해놨죠. 관의 2%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관으로 계산이 되게끔 하려면 이 자재를 넣었을 때 이 관부속분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하려면 여기 있는 이 소분류명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명칭들이 있죠. 이 명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자동으로. 예. 이 추가하는 항목이 이렇게 손요 항목으로 관부속분비로 만약에 계산이 되게끔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분류 명칭하고 같은 명칭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항목은 이런 분류에다가 가져다 넣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분류 변경을 해가지고 분류를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서 다시 수정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분류를 변경해 주시면 돼요. 다른 분류로 보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설비 자재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관유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 눌러주시면 이쪽 분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관유에 있는 자재니까 아까 그 관부속분비라는 항목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제 펌프 자재이기 때문에 관유가 아니니까 요거는 요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품목을 추가를 했고요. 품목을 추가를 했으면은 단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단가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자료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 버튼 있죠?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조사 단가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요거 내가 다른 자료집 명칭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 누르셔가지고 다른 단가집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하시면 되고 우측편에 여기 서울 전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단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가가 적용이 돼서 요 계산된 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단가가 있다. 그러면 또 추가 누르셔가지고 이거는 만약에 물가 자료 단가에 물가 자료지에 나오는 단가다. 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단가를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엔터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단가가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단가들 중에서 작은 단가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단가를 이렇게 넣다 보면 요거 추가 눌러서 이렇게 넣다 보면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측편으로 이렇게 쭉 가보시면 여기에 단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단가 넣는 부분이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조사단가 있죠. 그죠? 여기에서 내가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바로 단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가자료까지 넣는데 가격정보, 요거는 조달단가인데 조달청에서 요 항목의 단가가 나오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가격정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넣으시면은 요게 이제 이쪽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재 단가까지는 다 입력을 한 거고요. 자재 단가까지는 다 입력을 했고요. 자재를 추가할 때는 이렇게만 입력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끔 하려면 품셈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표준 품셈을.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표준 품셈 여기 보면 펌프일 경우에 제가 여기 펌프 및 공기 설비 공사 쪽에 보면은 일반 펌프 설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펌프를 설치하는 데에 들어가는 품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인부 품이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 항목을 내역서에다가 입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이 인건비가 계산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거 5.5kW 짜리를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5.5kW 짜리면은 5.5kW 이하라고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기계 설비공과 그 다음에 보통 인풋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넣는 거는 자, 이쪽에 잠깐 치워 놓고요. 넣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량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공량 탭. 여기 넘어가셔 가지고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추가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공량이라고 해서 자재 할증 100, 노무 할증 100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 자재 할증 부분은 또 품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표준 품셈에 보시면 재료 할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재료의 할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자재라면 여기다가 자재 할증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그러면 100%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쭉 보시고 기타 재료 쪽에도 이런 재료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재료에 해당이 되는 자재다 그런 것 뜨면은 여기 할증률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 할증률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10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생기구다, 뭐 도기자재들 있죠, 그죠? 대변기, 소변기 이런 항목들이다. 그런 것 같으면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재 할증을 102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102 이렇게 102. 기본은 100%이기 때문에 여기서 2% 할증이 더 들어간다면 10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지금 이제 펌프기 때문에 자재 할증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100%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폼셈에서 보셨던 그 항목들 있죠. 폼셈 보셨던 그 기계설비공, 자 여기 있는 기계설비공 보통인부 요거는 이제 여기서 우측편에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일단 폼셈 비고 부분, 여기다 비고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그 보셨던 거 있죠? 폼셈, 표준 폼셈 4-1-1이라는 거. 요거를 하나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 항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비 4-1-1,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폼셈, 여기서 4-1-1을 딱 찾으면, 이 인건비를 이제 여기 걸 적용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 적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다가 넣으실 건데요. 여기 넣는 거는 요 추가 버튼 눌러서 넣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추가 버튼 누르셔 가지고 인부명이 나왔죠. 여기다가 아까 그 기계설비공 이렇게 찾으면 기계설비 찾으면 여기 인부명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수량에다가 바로 넣고 엔터키 누르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하나씩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일단 넣어 놓고 사람들 종류를 먼저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 놓고요. 보통 인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넣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닫고 그 다음에 닫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량에다가 이제 수량만 입력하는 거죠. 1.352인 들어갔고 보통 인부는 0.448인 들어간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인부만 넣어 놓고 수량은 나중에 이렇게 쭉 넣으시는 거. 요것도 속도 면에서는 해보시면 이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한 명씩 이제 수량까지 다 넣고 이렇게 마무리 해 짓고 들어오는 것보다 먼저 이제 그 종류만 선택해서 쭉 넣어 놓고 다시 한 번 더 수량을 쭉 입력하면서 내려가시는 게 그게 속도 면에서는 조금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예. 편하신 방향으로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량까지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여기는 이제 내역서로 이제 이 항목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인건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올 거예요. 입력을 하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수량 넣는 부분이 있죠. 수량 넣는 부분. 여기다 수량 넣고 엔터키 누르셔도 되고 좀 전처럼 이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 제가 공종명을 장비 설치 공사를 선택을 해 놓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라인 펌프가 수량은 없이 입력이 되게 돼요. 네. 그러면 이 화면을 닫고 나가서 여기에서 수량을 넣어 주시면 자, 인라인 펌프 여기 들어갔죠. 여기다가 수량을 제가 뭐 3대를 넣겠다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자재비는 자재비대로 계산이 됐고 인건비는 여기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된 거 있죠. 초록색 이 항목들로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 지금 기존에 입력해놨던 이런 다단 펌프 이런 거 있어가지고 지금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확인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거 입력했던 거 여기에 공량이 적용되는 항목은 제가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측편에 여기 보시면 공량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기본 공량 해가지고 들어간 것도 있고 철거라고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들을 갖다가 제가 한번 공량이라고 들어간 것들 있죠. 기본 공량 뭐 이렇게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릴게요. 인라인 펌프 하나만 남겨놓고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이렇게 해주면, 인라인 펌프 요거에 대해서만 계산된 거예요. 인건비가. 이렇게. 계산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재를 이제 내역서를 입력하다가 자재가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볼 게 있는데, 자, 이 항목을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일단 공사 자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공사 자료에 이제 내역서에다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공사 자료로 이렇게 넘어와요. 근데 전체 자료 쪽에 가셔가지고 한번 제가 추가하다가 지금 공량을 이렇게 하나만 넣었거든요. 하나만 넣었는데 지금 품셈에도 보면은 이 항목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별도의 다른 내용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몇 퍼센트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설에 뭐 50%를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항목은 지금 없어요. 없는데 지금 다른 쪽에 아마 그 철거 폼이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철거라는 항목을 한번 철거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본 공량으로 해서 요거는 설치에 대한 거죠. 그죠? 기본 신설에 대한 거. 이렇게 신설에 대한 거에 들어갔는데 이 항목을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된다. 기존에 있던 거 뜯어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품셈에 요게 제가 뒤쪽에 보시면 아마 있지 싶은데 그건 무시하고 지금 여기에 만약에 품셈 비고에 예를 들어서 철거는 50% 적용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추가를 다시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추가 누르셔가지고 여기는 철거면 철거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철거. 그 다음에 철거일 때는 자재 할증 부분이 자재가 안 들어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0으로 해주는 겁니다. 0. 0. 자재 할증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재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 할증은 그 품셈에 예를 들어서 50%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50%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만 하시면 끝난 거예요. 내역서에다가 만약에 지금 요거는 인라인 펌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대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넣었는데 이 항목을 만약에 철거를 기존에 있던 거 철거를 하고 다시 신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럴 경우에 이 항목을 이제 입력을 할 때요.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철거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하든지 수량을 넣고 엔터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철거라는 이 말이 여기 붙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수량이 들어가게 되면 이 항목도 철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철거에 대한 거는 50%가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원 수량은 0.448인데 0.224인 될 거고 1.352니까 0.676인이 적용이 되어서 철거는 요 수량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신설은 이 항목에 있는 이 품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합산을 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입력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품목을 추가하실 때 이렇게 품셈을 보시고 기본 공량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비고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철거라든지 오개라든지 뭐 이런들 기계실이라든지 뭐 이런 항목들에 대해 가지고 몇 퍼센트 적용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량 구분을 하나 더 추가하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품목 추가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